네.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, 이거 좀 보면서요. 인공지능 AI의 좀 흥미로운 뒷이야기랄까요? 바로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,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대해 좀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AI가 똑똑하다는 건 뭐,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. 그런데 스스로 한계를 아는 능력은, 어떨까요?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. AI가 학습한 데이터 안에서는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좀 낯선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내린 판단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 이런 건 좀 어려워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I의 이런 인지적인 한계가 뭔지 또 인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 AI의 주요 한계점 그중 하나가 뭐냐면 정해진 범주 안에서만 잘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고양이랑 표범 이것만 배운 AI한테요. 그 중간쯤 되는 사획 사진을 딱 보여주면 AI는 아마 자기가 아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거.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. 사람은 이거 고양이 있고 한데 처음 보네?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데 AI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. 학습된 그 경계선 밖은 힘들어해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AI가 자기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 이걸 스스로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. 보통 뭐 소프트맥스 같은 함수 거쳐서 95% 확률로 고양이 이런 값을 내놓잖아요. 근데 그 숫자가 진짜 AI의 신뢰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. 심지어는 그 최신 AI 모델일수록 오히려 실제보다 더 높은 확률 값을 내놓는 경향? 그러니까 과신 문제가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. 사람은 계속 내가 혹시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되묻는데 지금 AI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기 성찰 과정이 좀 빠져 있는 거죠. 어, 그렇군요. 그럼 AI가 자기 한계를 좀 더 잘 알고 그냥 막 자신만만하게 답하기보다는 좀 믿을 만한 반응을 보이게 할 방법 혹시 없을까요? 뭐랄까 좀 겸손한 AI를 만드는 전략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모듈 출력 교정,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AI가 내놓는 확신도 값 있잖아요. 예를 들어 90% 확신한다고 하면 이 수치가 진짜로 10번 중 9번은 맞을 정도의 신뢰도를 갖도록 조정하는 기술이에요. 템퍼레처 스케일링 같은 기법이 대표적이죠. 그러니까 AI의 그 자신감 눈금 이걸 실제 성능에 딱 맞게 조절해 준다 이런 거군요. 아까 말씀하신 그 과신 문제를 직접 다루는 거네요. 되게 흥미로운데요.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? 네, 두 번째로는 앙상블 기법이 있습니다. 엔셈블 메토드요. 이건 약간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하나의 AI 모델만 쓰는 게 아니라 각기 좀 다른 여러 모델을 학습시켜서요. 그 예측 결과들을 종합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이제 단일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약점이나 편향 같은 걸 보완해서 더 안정적이고 좀 신뢰성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 아,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는 지혜, 이걸 AI에도 적용한다. 네네. 그런데 단순히 답의 신뢰도만 높이는 거 말고 AI가 왜 자기가 불확실한지 그것까지 알게 할 수는 없을까요? 퀀티피케이션인데요. AI가 그냥 70% 확신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넘어서요. 그 불확실성이 어디서 오는 건지 좀 구분하려는 시도예요. 예를 들면 AI가 뭐 비슷한 데이터를 전에 본 적이 없어서 불확실한 건지 이걸 이제 에피스테믹 불확실성이라고 하고요.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원래 좀 모호하거나 노이즈가 많아서 불확실한 건지 이건 알레아토릭 불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걸 표현하게 하는 거죠. 이 판단은 70% 확신한데 데이터 부족 때문에 한 플러스 20% 정도는 흔들릴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판단 보류, abstention mechanism입니다. 리젝트 옵션이라고도 부르죠. 이건 AI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 확신도가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요. 섣불리 답을 내놓기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아예 판단을 보류하고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이에요. 특히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. 와, 정말 그렇네요.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I가 아예 처음 보는 데이터,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랑 전혀 다른 종류의 모르는 데이터 자체를 식별하려는 연구도 있다면서요. 뭐 GIST 연구팀 성과 같은 거요. AI가 점점 자신의 그 모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요.
AI를 모든 걸 다 아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좀 인식하고 또 언제 사람의 개입이나 확인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. 그런 현실적인 협력 파트너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.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? 바로 우리 안전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의료 AI가 좀 애매한 진단을 내놓을 때 확실하지 않으니 전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말해주거나 또 자율주행차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멈춘 뒤 운전자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.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심하고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? AI가 자신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, 이게 진짜 인간과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AI가 아직 인간 수준의 깊이 있는 메타인지를 갖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모델 교정, 앙상블, 불확실성 정량화, 또 판단 보류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요, 점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. 중요한 건 오류 없는 AI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협력할 수 있는 AI, 이걸 이해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AI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AI를 더 신뢰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을 얻는 것 같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. AI가 앞으로 자신의 불확실성을 더 솔직하게 또 더 정교하게 표현하게 된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일상에서 AI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디까지 신뢰하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